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눅스 커널 개발자 김동현입니다. 이번에는 대기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가끔 IT 강사분들이나 개발자분들이 올린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데요. 정말 유익한 콘텐츠를 많이 올리시는 것 같아요. 정말 공감 가고 배울 만한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뛰어난 개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자신만의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데 가끔,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가끔 제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건 틀린 말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취준생 분들이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환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대기업에 가면 모든 걸 잘 가르쳐 준다, 선배들이 멘토링을 잘 해준다, 혹은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바라본 대기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에, 여기서 시스템 분야입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나 BSP를 만지는 개발자죠. 이런 대기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대기업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그리고 인텔 코리아, 퀄컴 코리아와 같이 좀 BSP나 리눅스 시스템, 커널 드라이버를 개발하는 일을 하는 업체를 뜻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 대기업들이 있는데 일단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가장 먼저 듣는 말은 대기업 개발자들은 외주 관리만 한다 라고 하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이건 틀린 얘기예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대기업 개발자 중에 외주 관리를 하는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게 더 사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유명한 업체는 아니지만 대기업 개발자이거든요. 네, 대기업 개발자들도 직접 개발을 합니다. 리눅스 커널 소스 코드나 드라이버를 수정하거나 만지고요. 성능 최적화 이슈나 혹은 크래시와 같은 문제가 나오면 이를 디버깅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맡거든요. 커밋을 직접 만들고 빌드도 하고 깃 머지도 하고 물론 버그도 잡고 할 건 다 합니다. 하지만 대기업 개발자 중에 외주 관리를 하는 분들의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외주를 관리하는 비중은 부서마다 차이가 있지만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느 분은 외주 업체에게 개발을 맡기고 외주 업체의 중간 결과물을 체크하는 역할을 맡는 거죠. 예를 들면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대한 개발을 외주에게 맡기면 외주 업체 관리자는 네트워크 패킷이 제대로 나가는지, 이 과정에서 프로토콜에 맞게 데이터가 전달되는지 체크를 하는 역할을 맡아요. IT 강사나 개발자들이 대기업에 가면 외주 관리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취준생 분들에게 꼭 대기업에 들어가지 않고 좀 규모가 작은 중견 업체에 가도 개발을 잘할 수 있다, 많이 배울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의도라면 100% 공감하지만 대기업에 가면 모두 외주 관리는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 가끔 IT 유튜버들이나 강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실력이 별게 아니다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100%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니는 회사의 브랜드에 비해서 실력이 생각보다 없는 개발자의 비중이 은근히 많아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개발자의 실력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브랜드와 인지도와는 큰 연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대기업에 다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제가 말씀드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를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기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실력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려면 대기업에서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보통 대기업에서는 뭐 200명 혹은 300명 이상의 개발자를 세부 조직으로 분류해 관리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래픽팀, 오디오팀, 센서팀, 뭐 마이컴팀, 이더넷팀, 뭐 파워 매니지먼트팀, 뭐 메모리 성능팀, 뭐 커널 메인터넌스 관리팀, 선행 뭐 브링업팀, 이런 식으로 조직을 체계화해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각 팀마다 10명에서 30명 정도의 개발자가 있는데요. 이런 대기업에서는 중견 기업에 비해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자신이 소속된 조직의 미션에 맞는 좀 좁은 분야의 개발만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좀 이해가 안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이름이 라즈베리파이이고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 디바이스를 맡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함수 이름을 짓는 컨벤션이라고 하죠. 컨벤션이 라즈베리파이를 나타내는 LIP 그 다음에 기능 이름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소스 코드만 분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이 회사 이름이라 그랬죠. RPI underbar display set buffer init RPI display underbar set DMA buffer init 이 방식으로 함수의 이름을 짓는다면 이제 이 소스 코드만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맡고 있는 디바이스가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이면 이 함수만 분석하고 이 함수 내에 있는 코드만 수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된 디바이스 트리의 뭐 코드만 만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신이 맡고 있는 기능에 대한 소스만 분석하고 쳐다보니 당연히 그 기능에 대한 전문성은 높아질 수는 있지만 다른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처음 대기업 신입 개발자가 되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고생을 하거든요. 공부를 못하면 일을 시작할 수가 없으니 당연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런데 3년에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개발 업무에 익숙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주어진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상한 표현으로 뭐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견 업체에 다니는 개발자 입장에서 이런 부류의 대기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봤을 때 생각보다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 실력이 없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뭐 개발자의 실력은 회사의 브랜드와는 연관이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제가 회사 밖에 있는 여러 개발자들과 교류를 많이 좀 하는 편인데 회사의 브랜드와 상관없이 정말 이 개발자분은 실력이 뛰어나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그런 개발자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솔직히 개발자 실력은 회사의 브랜드와는 큰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취준생 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대기업에 입사하면 체계적으로 다 가르쳐 준다 라는 건데요. 보통 대기업에 입사하면 뭐 2달에서 3달 정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직무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전 프로젝트에 이 교육이 도움이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 직무 교육을 이제 맡는 강의를 하는 강사분들이 현직 개발자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뭐 대부분 프로 강사들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이루는 주요 기능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생각보다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신입 개발자들이 뭘 모르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 전문 강사를 불러서 교육 컨텐츠에 대한 그 목차나 프로그램을 받고 그에 맞게 교육을 그냥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나면 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룬 내용은 정말 맞는 이야기고 좋은데 듣고 나면 잊어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가장 좋은 교육은 사실 실전 고수 개발자를 초빙해서 강의를 부탁하는 건데 대부분 실력 있는 고수 개발자 분들은 강의에 익숙하지 않죠. 대부분 글을 쓴다던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쉽게 설명하는데 서툰 분들이 좀 많아요. 무엇보다도 고수 개발자 분들은 정말 이제 실력이 좋기 때문에 할 일이 많고요. 그래서 강의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겠죠. 대신에 중견 업체에 입사를 하면 바로 실무에 투입이 돼서 실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요. 대기업에 입사해서 3개월 정도 교육을 받으나 안 받으나 좀 거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실력 있는 선배 개발자와 함께 좀 어느 정도 고생하면서 프로젝트를 배우다 보면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훨씬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대기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진실과 오해 2편이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